50대 후반,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에 앉았던 그날 아침.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야라는 생각에 처음엔 해방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병동, 긴장과 책임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 그곳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누구 하나 나를 찾지 않고 어디에도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더군요. 이런 감정은 간호사뿐 아니라 많은 5060대 여성들이 퇴직 후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충격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지 재정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정체성과 의미의 붕괴가 찾아오죠. 특히 간호사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에겐 이런 무의미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 무너진 마음을 취미 하나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 후 공허와 우울을 겪었던 전직 간호사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에너지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취미, 활동 5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본론 은퇴 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 취미 우선. 1. 텃밭 가꾸기. 흙과 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내 마음. 이상하게 손에 흙이 닿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이 말을 들려준 분은 전직 수간호사였던 58세 박미선 씨입니다. 퇴직 후 우울감이 깊어져 병원에 몇 차례 다녀야 했던 박 씨는 어느 날 아파트 옥상 텃밭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맡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물만 주던 시간이었지만 어느 날 토마토가 열렸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지역 텃밭 동호회에 가입했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나가 잡초도 뽑고 흙을 뒤적입니다. 흙냄새 맡고 나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박 씨는 지금도 텃밭이 아니었다면 병원 한 번 더 갔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합니다. 포인트. 식물을 돌보는 일은 간호사 시절 환자를 돌보던 경험과 닮아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감정을 다시 되살려줍니다. 2. 수채화 마음속 풍경을 그리다. 퇴직 후 불면증과 무기력을 겪던 59세 김영자 씨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기초반에 발을 들였습니다. 평생 그림 한 번 제대로 그려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색을 섞고 물을 조절하는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의 감정을 색으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게 되죠. 눈물이 날 땐 붉은색이 자꾸 나와요. 기분 좋은 날은 초록을 많이 쓰고요. 그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를 그림 그리는 간호사라고 부르며 화실에 나갑니다. 지금은 그녀의 그림이 동네 복지관 벽에 전시되기도 했고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소규모 전시회도 열고 있어요. 포인트. 창조적인 활동은 감정 해소에 탁월합니다. 수채화는 특히 여성 은퇴자들에게 감성적 위로와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3. 하모니카. 혼자서도 가능한 음악 치유. 혼자 있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그럴 때 김선효 17씨가 선택한 건 하모니카였습니다. 악기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집에서도 조용히 배울 수 있는 하모니카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 딱 맞는 취미였죠. 김 씨는 처음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독학했지만 나중엔 지역 문화센터 동호회에 가입해 하모니카 합주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나올 때 내 안의 침묵이 깨지는 것 같았어요. 소리 하나로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포인트. 음악은 정서적 불안, 외로움, 무기력에 매우 효과적인 취미입니다. 특히 하모니카는 접근성, 비용, 만족감 3박자를 고루 갖춘 은퇴자 추천 아이템입니다. 4. 글쓰기. 나를 돌아보고 나를 표현하는 시간. 간호사 시절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준 적 있었나요? 정년 퇴직 후 글쓰기 교실에 다니게 된 60세 조미경 씨는 처음엔 의사 표현이 서툴러서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있었던 기억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그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지관 소식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내 얘기를 누군가 읽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지금 그녀는 에세이,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고 퇴직 후 간호사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글쓰기는
은퇴자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을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공감받는 경험이 많은 간호사 출신들에게는 글쓰기가 인생 이막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5. 걷기 여행 한 발 한 발. 다시 나를 만나다.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 속에서 무기력과 싸우던 56세 최연숙 씨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내 안의 불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집 앞 공원을 돌기 시작했지만 점점 코스를 넓혀가며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루 만보 걷기는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몸이 가뿐해질 뿐 아니라 혼자 걷는 동안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은퇴 후 느꼈던 무가치함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거죠. 포인트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은퇴자에게 걷기는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이자 인생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미는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퇴직이라는 경계선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삶이 무너질지 새로 일어설지는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소개한 5가지 취미 텃밭, 수채화, 하모니카, 글쓰기, 걷기 모두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은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그때 취미가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어줬어요. 많은 전직 간호사들이 말하는 공통된 회복의 문장입니다. 퇴직 후 우울하거나 공허하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삶은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퇴직 후 오히려 더 진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기다려온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060대 여성 중 평생을 직장에 헌신한 간호사, 교사,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는 드디어 내 시간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 몇 주 지나면 고요함은 곧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깊고 차갑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나는 누구였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마치 삶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은 허무감이 덮쳐옵니다. 의외로 많은 여성, 은퇴자들이 이 시기에 우울감, 무기력, 정체성 상실을 경험합니다. 간호사처럼 타인을 돌보는데 온 삶을 쏟은 직업일수록 더 그렇죠.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의 공허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 취미가 삶을 살리는가? 이 시점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엔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무슨 취미가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뭘 시작하긴 너무 늦었죠. 하지만 제가 수년간 은퇴자들을 만나며 가장 확신한 건 이겁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는 취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 퇴직 후 공허해진 내면을 회복시키는데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치유이자 회복이며 때론 다시 일어서는 삶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간호사들이죠. 3. 실전 사례로 본 은퇴 후 마음을 살린 취미 5선. 흙과 함께한 시간 텃밭이 내 마음을 돌봤어요. 전직 간호사 박미선 58세 씨는 은퇴 후 병원에 몇 번 다녀야 할 정도로 우울감이 깊었습니다. 그녀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건 놀랍게도 아파트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잡초 뽑고 물 주고 조용히 흙을 뒤적이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텃밭을 통해 다시금 누군가를 돌보는 감각을 회복한 박 씨는 현재 도시농부 커뮤니티에서 작물 기르기와 나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포인트. 텃밭은 관계와 돌봄이라는 간호사 정체성과 연결되며 자연과의 접촉이 정서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소속감, 반복되는 루틴, 생명의 반응은 우울감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그림으로 흘려보낸 감정 수채화가 내 불면증을 없앴어요. 59세 김영자 씨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퇴직 후 시작한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인생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 감정이 색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슬플 땐 자꾸 어두운 색이 나오고 기쁠 땐 밝은 톤이 나오죠. 그녀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소규모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포인트. 그림은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하며 좌뇌 중심의 간호 업무에서 벗어나 우뇌 활동을 자극하는 훌륭한 예술 치유 방식입니다. 자기 표현을 통해
자존감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참 소리로 채운 침묵 하모니카가 말벗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김선희 57세 씨는 조용한 집 안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에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악기 하나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줬어요. 이후 지역 동호회에 가입해 연습도 하고 발표회도 열고 있죠. 전문가 포인트. 음악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감정 표현과 해소에 탁월합니다. 특히 하모니카는 단순하고 휴대 가능하며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여성들에게 적합합니다. 글쓰기. 이제야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조미경 60세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의사 표현이 서툴러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책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이전엔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전문가 포인트. 글쓰기는 자기 정체성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되짚는 도구입니다. 특히 간호처럼 사람을 돌보는 경험은 타인에게 강한 공감을 줍니다. 치유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 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오후 걷기 걷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최연숙 56세 씨는 퇴직 후 몰려오는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 매일 1만 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걷기 코스를 따라 여행도 하고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교류도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따라 가벼워지더라고요. 전문가 포인트. 걷기는 우울 예방, 심신건강, 생활 루틴 형성에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없으며 자기 성찰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은퇴자에게 최적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늙게 만든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를 통해 삶을 되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55세, 65세 사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진작 시작할 걸. 은퇴 후 무너진 마음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삶의 리듬, 의미,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 출발이 취미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제안.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취미 찾기.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많다.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 하모니카를 배워보세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다.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손으로 무언가를 돌보고 싶다. 텃밭 가꾸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도 위대했지만 앞으로 채워갈 인생 이 음악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을 움직이는 취미 하나로 충분합니다.